분만 시설이 아예 없는 곳이 이런 지자체가 72곳이나 됩니다. 소아과 의사는 전국에 20명 나옵니다. 출생률을 이야기하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산과 의사랑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안 키운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얼마 못 가서 정말 심각한 나라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주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국가적 재난 수준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출생이 이제 비상사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지난달이었죠. 정부의 인구 전략 기획부요 신설을 하겠다. 이거 태스크포스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KBS 같은 경우도요. 한 달에 한 주, 아예 한 주를 통째로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특집 토론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저출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정말 벌써 했었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인구 전략 기획부 이렇게 설립을 추진단을 출범하게 된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임상의사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하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재난안전 119가 왜 저를 초빙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고 너무 절박하고 정말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구 전략 기획부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KBS가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죠? 그럼요. 네. 저 같은 임상의사를 잘 초대하셔서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정말 우리 임상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 정책에 이렇게 넣는다면 정말 너무 유용한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하신데 현장에서 느끼는 저출생의 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저는 임상의사로서 30년간 저희가 현직에서 일을 했고 출생아를 제가 10,000명을 받았어요. 10,000명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국무총리상도 저출생 대응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전에 그때 전공의 시절에 이화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병원, 지금은 없어졌죠, 애석하게도. 동대문병원에서 분만이 한 달에 200명이었거든요. 한 달에 200명? 네, 근데 현재는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저희 병원이 그 정도면 괜찮은 병원인데도 그러니까 출생률이 엄격하게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여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 네. 출생아 수, 합계 출생률 이거 보면은 70년에 비해서 지금 2020년 이렇게 이제 가면은 거의 엄청 떨어졌네요. 네. 네. 현재는 1년에 한 20만 명밖에 안 태어납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90년대만 해도 73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20몇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원인 한번 이제 궁금할 텐데 저렇게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보실 때 가장 큰 이유가 뭐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직업을 또 다양하게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네. 저도 전공의 때 아기를 낳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키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본인들이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새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을 너무나 중시 여기는데 일단 일과 이제 또 여가 생활을 네.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여성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 일단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 거죠. 돈도 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이렇게 탁 놓고 그러다 보니까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연령별 출생률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30에서 34, 그다음에 20대. 저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저게 이제 통계청 자료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30세에서 34세가 66%에 해당을 해요. 전체 그 연령별 출생률에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25세에서 29세는 43%, 아니 25세 29세는 21%. 그리고 35세에서 39세는 43%입니다. 그 이야기는 35세 이상을 우리가 고령산모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제 산모 중에는 50세인데 시험관하기로 임신해서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잘 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옛날에 제가 외래를 한 10년 전에 볼 때만 해도 35세라 그러면은 다 양수천자를 할 정도로 그런 환자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오시는 분마다 40세 이상이 많고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여성의 나이가 이제 높아졌다. 그렇죠. 연령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자궁의 근종도 있을 수 있고 이미 그분들이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신 합병증 같은 것들이 많고 아기를 일찍 낳고 또 임신 중독증이라고 혈압이 높아지고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들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성, 고령 산모를 포함해서 이제 고위험 산모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위험해요? 이분들은. 네. 그분들은 예를 들어 고위험 산모에 속하는 임산부들은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조산으로 난다든지 네. 이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궁에 혹이 있어서 이미 수술을 한 그런 분들도 고위험 임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기를 일찍 분만하는 조산의 위험성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조산은 그 아기한테도 영향을 많이 줘서 이런 아이들은 신생아실에 입원을 해야 되고 중환아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중환아를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의사가 1년에 20명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정말 중환아 아기 아주 작은 이른둥이를 보는 선생님들은 더 숫자가 작거든요. 지금 보면은 교수님께서는 이화여대에서도 이제 조산 예방 치료 센터인가요? 네. 그 센터장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른둥이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제 10달이 안 돼 갖고 네. 이제 일찍 나오는데 그 치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면 신생아 수가 줄다 보면은 어쨌든 한 명의 아이라도 네. 우리가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이른둥이라고 표현하신 그 조산으로 낳는 아기의 그 빈도수가 그 옛날 과거 2000년대에는 3.6% 정도였는데 3.6%. 예, 현재는 한 9%에서 10%까지 됩니다. 그럼 10명 중에 1명의 아기가 이른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이른둥이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면 폐가 성숙이 안 돼서 숨을 못 쉽니다. 네. 숨을 못 쉬게 되면 호흡기를 끼워야 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아이들을 처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이런 아이들은 미리 예방을 해주는 그런 대책들이 어떻게 예방을 필요하고 이제 아직은 그 예방책이 확실하게 정립은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임신 한 20주 정도의 자궁 경부의 길이를 측정해서 경부가 짧으면 미리 이제 조산을 예방하는 약을 처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경부를 이렇게 묶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예방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른둥이 조산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또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 건 없습니까? 아유, 물론 신경을 써야죠. 저희가 그 임산부의 자궁을 보통 여성의 자궁을 영어로 히스테로라는 얘기를 듣는데 히스테리. 예, 근데 이제 히스테리라고 하죠. 히스테리가 뜻이 뭐냐면 신경질 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네, 우리 스트레스 받는다. 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자궁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그 아기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산이 되지 않도록 조산이라는 거는 자궁 수축이 오게 되면서 조산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산모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임신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배도 앞으로 나오고 다리도 퉁퉁 붓고 여성의 바디 이미지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가족이나 남편, 뭐 또 사람들 주위에 네.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는 일단 그 이제 중환아실에 가능하면 아기가 일찍 태어나서 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 치료실에 입원을 시켜서 여러 가지 자궁 수축이 오지 않게 하는 주사를 준다든지 네. 아니면 아기의 폐 성숙을 도와주는 스테로이드를 준다든지 또 질에다가 그 수축을 예방하는 그런 질정이나 네. 이런 것들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치료를 해서 계속 아기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애를 가지면요. 분만 시설이라고 하나요? 안정적으로 이제 분만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부족하다고 언론에도 보도를 많이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03년도에 1,371곳이 분만 시설이었는데 22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470곳으로 65% 이상의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오는 저거네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보면서 설명을 하면 2003년도에 1,371곳이었는데 예. 이것이 22년도에는 470곳으로 줄어서 65%가 감소를 했고요. 네. 분만 시설이 아예 없는 곳이 이런 지자체가 72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분만병원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던 어떤 여성분이 그 막 찾아다닌 거예요, 병원을. 그러다가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쳐서 출혈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산모가요? 네, 앰뷸런스에서. 네, 그분이 그 군인이셨는데 여자 네. 군인이셨는데 그 물론 이제 그 분만 시설이 없어서 거길 막 찾아다니고 결국에는 열몇 시간 막 찾아다니고 요즘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출혈이 있고 산모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이 나라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국 분만 응급 의료 취약지 뭐 사실 연관이 되는 거긴 한데 A 등급에서 이제 30곳이 있어요. 접근성, 의료 이용이 모두 취약한 지역. 그러니까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강원도 지역도 되고 약간 이제 뭐라고 하나요? 지역. 그렇죠. 농촌이라든지 뭐 이쪽 지역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대도시에 비해서요. 이거 어떤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기 보시면 그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A 등급이
접근성과 의료 이용이 모두 취약한 지역인데 보면은 빨간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다. 예, 그리고 저기 남해안에 보시면 전부 빨갛잖아요. 섬 지역은 뭐 전부 다 네, 빨갛네요. 전부 다 빨가요. 섬 지역에는 아무도 거기 가서 산부인과 의사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과 의사는 혼자서는 그 일을 다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 아기 태어나면 저도 얼마 전에 요즘 그 전공의 선생님이 없어서 네. 그 PA 간호사라고 하죠. 그분하고 같이 수술하는데 산모분이 100kg신 거예요. 그래서 100kg인데 분만을 하는데 수술을 두 사람이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는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저기에 저렇게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갈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없고요, 전국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소아과 의사는 전국에 20명 나옵니다. 저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데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의사 선생님이 그게 없다는 기본적으로 게 깔리고 있어야 돼. 뭐 예, 되는 거 그거야 아닌가요? 뭘 할 수 있는데 출생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정말 필요한 정말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산과 의사랑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안 키운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의과대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 전공 지원하지 않습니까? 뭐 네. 안과니 피부과니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산부인과 지원을 안 해서 이런 거죠. 네, 산부인과 지원 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정부와의 이런 대치 상태 때문에 전공의들이 전부 사직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난임하고 이제 불임 문제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애를 갖고 싶은데도 못 갖는 것도 이제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정부가 이제 지난 한 2주인가 3주 전에 저희 이제 KBS에서도 특집 생방송을 했는데 그 이길 차관이 나와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부족한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한 3천억 원 정도의 그러한 그게 필요한데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에 이렇게 시험관하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을 하게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제 부근에 있는 분들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초음파 시술도 해야 되고 또 불임 약제도 뭐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나라 난임 치료에 필요한 약제가 이 또 여성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품절 사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너무 건강에 이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지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요, 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교수님이 나오신다니까 아마 이런 질문 좀 드려와라 하는 게 뭐냐면 태아 있잖아요. 애를 가졌을 때 산모가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마시면 괜찮고 네. 그 이상은 태아한테 위험하다. 네. 이 수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은 이제 그 술과 그 특히 흡연에 대한 이런 문제는 이제 사람마다 이게 견딜 수 있는 역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아기한테 하나도 영향이 없다. 내지는 어느 정도 먹으면 아기한테 영향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정하기는 되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산부의 그 음주하고 흡연이 정말 나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특히 음주의 경우에는 그 아기가 태알코올 증후군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태어난 아기가 또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선천성인 장애를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의 손상 그리고 뇌의 이런 지능의 저하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이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또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흡연 같은 경우도 아기가 저체중으로 태어난다든지 걔네들도 돌연사 증후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막무가내로 임신인지 모르고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애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은 모유를 먹일 거냐, 분유를 먹일 거냐 이게 또 선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한국 모유 수유 넷 네, 뭐 이 회장이기도 하신데 네. 우리나라 모유를 먹이는 모유 수유하는 비율이라든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20만 명 태어나는 중에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는 34%밖에 안 되고요. 더군다나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정도 먹이는 경우는 4.8%밖에 안 됩니다. 근데 1년 정도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유는 정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영양분이 있고 면역 글로불린 또 아기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산모한테도 좋아요. 산모도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난소암이나 유방암 같은. 모유를 먹이면요? 네, 먹이면. 네. 그리고 또 산모들이 체중이 안 빠져서 너무 고생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모유 먹이면 체중도 빠집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다이어트에도 있어요. 효과가 있다? 네. 오. 그래서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이 주신 가장 좋은 정말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6개월 먹이는 분이 4.8%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말 모유 수유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네.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해야 한다. 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는 저출생 분만 인프라의 붕괴 위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물론 여성들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아기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어난 아기가 아기를 잘 맡길 수 있는 곳들, 이런 시설이 아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인력이요.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잘 그런 걸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 서포트 시스템 이런 것도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 병원에 있는 신생아실에 적자가 30억이에요. 30억이요? 네, 1년에. 근데 30억을 벌으려면 정말 순수 30억을 벌으려면 그거에 100배 정도 되는 돈을 벌어야지 저희가 그게 남는 거거든요. 물론 남길 이유는 없는데 이런 서포트를 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얼마 못 가서 정말 심각한 나라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